자, 순열입니다. 자, 순열과 조합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자, 순열과 조합은 우리가 순열이라는 말과 조합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을 뿐이지, 이 말 자체를 배우지 않았을 뿐이지, 실제로 이 개념은 중학교 2학년 2학기 처음 경우의 수 배울 때 다뤘던 개념입니다. 그때 이 개념은 똑같이 다뤘는데, 중학교 때는 순열이라는 단어와 조합이라는 단어, 그리고 공식들, 기호들 이런 것들을 쓰지 않는 것 뿐이지, 실제 조합과 순열과 조합의 개념을 우리가 다뤘습니다. 자, 앞에 봅니다. 자, 순열입니다. 자, 순열의 뜻은, 순열이라는 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r개를 순서를 생각하여 뽑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순열이라고 합니다. 순서를 생각하여 뽑는 경우다라는 말이 바로 일렬로 세운다라는 개념과 같은 개념입니다. 줄을 세우는 개념이 순서를 생각해서 뽑는 개념이라고. 자, 미리 얘기하면 순열과 조합의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서로 다른 n개 중에 서로 다른 r개의 개수를 내가 뽑아낼 텐데, 뽑긴 뽑는데, 뽑는 순서에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차이. 뽑는 순서를 생각하면서 뽑는 건지, 뽑는 순서에 상관없이 뽑는지의 차이가 순열과 조합의 차이입니다. 이해되니? 자, 뽑는 순서에 상관이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대표적인 예가 줄 세울 때, 일렬로 줄을 세울 때입니다. 줄을 세울 때. 자, 동환이랑 재훈이를 줄 세울 거야, 내가. 야, 니네들 줄 서! 라고 했을 때, 동환이가 앞에 쓰고 재훈이가 뒤에 쓰는 경우랑 재훈이가 앞에 쓰고 동환이가 뒤에 쓰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어차피 줄을 쓰는 대상은 니네 둘은 두 경우가 같은 경우, 똑같이 니네 둘이 줄을 쓰는데, 내가 동환이 먼저 뽑고 재훈이 뽑으면 동환이가 앞에, 재훈이가 뒤에 쓰는 경우, 내가 재훈이 먼저 뽑고 동환이를 뽑으면 재훈이가 앞에 쓰고 동환이가 뒤에 쓰는 경우지. 이 두 가지 경우는 같은 경우일까 다른 경우일까? 안 들려? 다른 경우지. 줄을 쓸 때는 누가 앞에 쓰는지가 중요하잖아. 줄 쓸 위치가 중요하지, 그지? 이해되니? 이런 식으로 뽑는 순서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를 순열이라고 부른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 교과서라든지 문제지에 보면 순열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r개를 골라 일렬로 세우는 경우다라고 얘기하거든. 그거는 이 한자어, 순열이라는 한자어를 그대로 해석했을 뿐이라고. 줄을 세울 때만 순열을 쓰는 게 아니라는 거지. 줄 세운다는 표현이 없어도 뽑는 순서에 상관이 있는 경우는, 즉 뽑는 순서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 경우의 수는 순열로 계산을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개념 이해되니? 자, 이걸 중학교 때 우리 어떻게 배우냐면, 봐봐. 우리 여기 5명, 여기 민석은 안 했지만 민석까지 5명 중에서 반장, 부반장을 뽑는 경우, 반장 1명, 부반장 1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것과 학급 임원 2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라는 두 문제를 우리가 비교할 수 있다. 이거 분명히 중학교 2학년, 2학년 때 우리 풀었었고, 5명 중에 반장 1명, 부반장 1명을 뽑는 경우와 학급 임원 2명 뽑는 경우는, 자, 반장 1명, 부반장을 뽑을 때 처음에 내가 재훈이 뽑고 동환이 뽑았어. 그럼 재훈이가 반장, 동환이가 부반장이야. 그치? 근데 내가 처음에 동환이 뽑고 그 다음 재훈이 뽑았어. 그러면 동환이가 반장, 재훈이가 부반장이지. 어차피 반장, 부반장은 니네 둘이 다 해먹었어. 다른 사람이 된 게 아니잖아, 그지? 그런데 내가 누굴 먼저 뽑느냐에 따라 누가 반장이고 누가 부반장인지에 따라 똑같이 2명이 당선됐지만 반장, 부반장과 반장, 부반장은 같은 경우일까 다른 경우일까? 그렇지, 다른 경우라. 니네 둘이 임원이 됐지만 반장, 부반장과 반장, 부반장은 다른 경우지, 그지? 뽑는 순서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다. 이 경우가 바로 순열이라는 거죠. 중학교 때 배웠던 순열. 개념 이해되니? 자, 그런데 이 5명 중에 학급 임원 2명을 뽑는다고. 근데 학급 임원 2명을 뽑을 때는 봐봐. 학급 임원 2명 뽑을 때 내가 동환이 먼저 뽑고 그 다음 재훈이 뽑은 경우나 재훈이 뽑고 동환이 뽑은 경우는 이 두 경우는 같은 경우가 되어버립니다. 어차피 학급 임원 2명은 얘네 둘이 된 거거든. 이 둘의 차이가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학급 임원 2명이라면 이 2명의 차이가 없거든.
그래서 재훈이 뽑고 동환이 뽑으나 동환이 뽑고 재훈이 뽑으나 결국 누가 뽑히느냐가 중요한 거지. 뽑힌 순서는 상관이 없다는 거지. 이런 경우를 우리가 조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얘들이 자 순열과 조합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아야 순열로 풀 것인지 조합으로 풀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 절대 조합으로 풀어라, 순열로 풀어라 라는 말 없습니다. 순서를 생각한다,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말도 없어. 그냥 주어진 그 문제 상황을 니들이 생각해서 이 경우는 뽑는 순서에 따라 달라지는구나, 이 경우는 뽑는 순서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구나, 똑같아지는구나 를 생각해서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해되니?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뽑는 순서를 생각하는 경우, 즉 일렬로 세우는 경우 순열입니다. 자, 순열은 서로 다른 N개 중에 서로 다른 R개를 순서를 생각하여 뽑는 경우의 수를 순열이라고 부르고요. 그 순열을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느냐? NPR. P를 가운데 크게. N이 전체 개수, 서로 다른 N개 중에 서로 다른 R개를 뽑아 일렬로 세우는 경우다 라고 해서 기호로 NPR이라고 씁니다. 이해되니? 이게 순열을 나타내는 경우죠. 기호입니다. 자, 이 P라는 것은 순열의 첫 글자입니다. 영어의 첫 글자. 퍼뮤테이션의 첫 글자 P를 담아서 조합은 C로 씁니다. NCR. 컨비네이션의 약자죠. C. 이해되니? 자, 더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NPR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알아봅시다. 이걸 알아보려면 팩토리얼이라는 계산법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N 팩토리얼이라고 해서 수학에서 이 느낌표 기호, 느낌표. 수학에서는 함부로 느낌표를 쓰면 안 됩니다. 느낌표가 아니라 느낌표 기호가 똑같이 수학 기호로 쓰이는 게 있다. 팩토리얼입니다. 팩토리얼. 자, N 팩토리얼. 예를 들게 4 팩토리얼. 4 느낌표. 느낌표는 이제 수학에서 팩토리얼이라고 이른다는 거. 저는 그냥 간단하게 팩이라고 하겠습니다. 4팩. 무슨 뜻이다? 4팩.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4부터 하나씩 작은 정수를, 자연수를 다 곱한다. 어디까지? 1까지.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을 팩토리얼이라고 합니다. 4팩토리얼은 4부터 3이 1까지. 7팩토리얼은 7, 6, 5, 4, 3, 2, 1. 10팩토리얼은 19, 8, 7, 6, 5, 4, 3, 2, 1. 그러면 n 팩토리얼은 뭐가 된다? n부터 하나씩 작은 n-1, n-2 해서 어디까지? 2, 1까지 다 곱한 것을 n 팩토리얼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해되니? 저는 NPR, 서로 다른 N개 중에 서로 다른 R개를 선택하여 일렬로 세우는, 즉 순서를 생각하여 뽑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NPR의 계산법은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팩토리얼로 계산해요.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이해된다는 거지. 자, 잘 봐. 그럼 팩토리얼 계산법을 해보죠. n 팩토리얼은 n부터 n-1 해서 가다 보면 n-r 플러스 1, 그 다음에 n-r 하고 또 계속 작아져서 2까지 곱해줄 거예요. 이게 n 팩토리얼이고, n-r 팩토리얼은 n-r에서 시작해서 곱하기 n-r-1 하나씩 작은 거 n-r-2 이런 식으로 해서 2까지. 자, 위아래 팩토리얼 계산하면 약분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n-r 팩토리얼 이렇게. 그럼 남는 게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해서 어디까지? n-r 플러스 1까지의 곱으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게 NPR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자, 근데 이 공식을 쉽게 외우는 방법, 이렇게 식으로 외우니까 헷갈리거든?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자, 앞에 봅니다. 5P3 무슨 뜻이냐? 5부터 하나씩 작은 걸 몇 개? 3개를 곱하는 거. 이건 개수입니다, 개수. 5부터 3까지가 아니야. 5부터 하나씩 작은 수를 몇 개 곱하라? 3개 곱하라 라는 뜻입니다. 요 개수가 알기거든. 요 개수가 알기. 무슨 말이니? 7P3 어떻게 할까? 7부터 3까지가 아니라 7부터 하나씩 작은 수를 몇 개? 3개, 7, 6, 5. 요 3개를 이게 7P3을 계산하는 거죠. 이해되니?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NPR. N부터 하나씩 작은 수를 R개 곱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니? 이게 NPR 계산법. 일단 팩토리얼 계산법도 외우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팩토리얼. 자,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NPR과 팩토리얼의 개념. 자, 일단 우리 0팩토리얼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0팩토리얼은 무슨 뜻이야? 우리 n팩토리얼은 n부터 하나의 작은 수 계속 곱해서 1까지 곱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0팩토리얼을 0부터 시작해서 하나의 작은 수를 곱해서 1까지 곱하는데 1이 0보다 커. 그지?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지금. 자, 그래서 우리가 수학에서 0팩토리얼은 개념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공식으로 우리가 약속을 정합니다. 다른 팩토리얼 값을 전부 다 계산하고 NPR, NCR을 다 계산해내기 위해서는 0팩토리얼은 개념을 1이라고 정의합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0팩토리얼은 1이라는 거. 이해되니? 자, 그러면 NP0 무슨 뜻일까? NP0 무슨 뜻이야? 개념 NPR이 무슨 뜻이라고? 서로 다른 N개 중에 서로 다른 R개를 순서를 생각해서 뽑는 경우라고 했지, 그치? 그럼 NP0은 무슨 뜻이다? 정의가 서로 다른 N개 중에 서로 다른 빵개를 뽑아 N열을 세운다. 즉 뽑는다 안 뽑는다? 안 뽑는다. 그 경우에서 몇 가지? 무조건 한 가지예요. 하나도 안 뽑는 한 가지예요. NP0은 1입니다. 자, 그러면 NPN은 얼마일까요? NPN은 무슨 뜻일까? NPN. N, 서로 다른 N개 중에 서로 다른 N개를 뽑는 경우에서 순서를 생각해서 뽑는 경우. 다 뽑는다는 거지? 그치? 몇 개? 이게 바로 N팩토리얼 개입니다. 다 뽑는다고 해도 순서를 생각해서 뽑으면 처음에 뭘 뽑느냐, 두 번째 못 뽑느냐에 따라 다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도 안 뽑는 것처럼 1이라고 보면 안 된다고. 다 뽑는다고 해서 다 뽑는 한 가지 경우가 아니라고. 뽑을 때도 도현이부터 뽑는지, 민영이부터 뽑는지, 나부터 뽑는지, 재훈이부터 뽑는지가 다 달라진다는 거지. N팩토리얼. 실제로 이것도 여기 이 공식에 대입해서 팩토리얼 계산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해되니? 이 세 가지는 공식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바로바로 튀어나와요. 됐니? 자, 이 개념을 알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풀었던 어떤 조건이 주어진 경우의 수를 순열의 개념으로 풀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순열의 개념이라면 순열 계산법으로 간단하게 구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니? 자, 이게 이제 기본 순열인데, 자, 아까 순열과 조합의 차이를 말씀드렸죠, 그죠? 자, 기본 순열과 조합은 중복을 허락하진 않습니다. 이 중복을 허락한다는 개념이 뭐냐면 같은 걸 여러 번 뽑을 수 없다는 거지. 뭐라 써놨어? 서로 다른 n개 중에 서로 다른 아이디를 뽑아요. 같은 걸 여러 번 뽑을 수 없다는 거지. 중복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NPR에서 이 n값과 r값은 n이 r보다는 무조건 크거나 같아야 되고 얘는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이해되니? r이 더 클 수는 없다는 거지. 같은 걸 여러 번 뽑지 않고 다 다른 것만 뽑아야 된대. 그지? 3개 중에 5개를 뽑을 수는 없다고. 그지? 5개 중에 3개를 뽑을 수 있어도 3개 중에 5개를 뽑을 수는 없으니까. 내가 뽑을 수 있는 게 3개밖에 없는데 5번 뽑으래. 그럼 분명히 겹칠 수밖에 없지. 그지? 중복이 될 수밖에 없다. 중복되는 경우는 우리가 배우지 않기 때문에 일반 순열은 중복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n값과 r값을 구할 때 n이 r보다는 반드시 크거나 같아야 돼요. n과 r은 0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입니다. 이해되니? 개수이기 때문에 뭐 2분의 5개 중에서 8분의 3개를 뽑는다 이런 말은 없어. 개수예요. 정수예요. 반드시 기억합니다. 이해되니? 자, 미리 얘기하면 이 단원에서는 기본적인 순열 조합만 배웁니다. 진짜 경우의 수, 고등과정의 경우의 수는 선택과정. 확률과 통계라는 확통을 선택하시면 그때부터 제대로 배웁니다. 이해되니? 이 개념만 확실하게 하고 중학교 때 배웠던 그 경우의 수 개념만 정확하게 가지고 계시면 그다지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이해되니? 네. 자, 그렇다면 문제를 풀어봅시다. 이 개념은 전부 정리되어 있으니까 지울게요. 계산법이랑 이 공식 그리고 기본적인 계산법들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되고 정의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마플 개념 익힘 1번 299페이지입니다.
자, 1번은 이제 뭐 순열에 관한 공식이거든. 이거 팩토리얼 계산법으로만 계산하면 되는데 1번 넘어갑니다. 증명은 안 나오는 거예요. 진짜 2번부터 풀어보시죠. 다음 페이지. 순열에 뭐 공식들이 여러 가지, 순열에 관한 공식들이 있는데 그런 거 필요 없어. 안 나와. 자, 2번 봅니다. 2번에 1번 10명의 회원이 있는 어느 모임에서 회장, 부회장, 총무를 경직하지 않도록 각각 한 명씩 선출하는 경우에 있습니다. 10명 중에서 회장, 부회장, 총무를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해요. 우리 방금 했죠, 이제 회장, 부회장, 총무를 뽑으면 어차피 10명 중에 몇 명을 뽑아야 된다는 거야. 3명을 뽑는데 누굴 먼저 뽑느냐에 따라 직책이 다 달라지지, 그제? 뽑는 순서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니까 바로 순열이라는 거지. 한 번에 뽑을 수 있다. 답은 10P 10명 중에 몇 명을 뽑는다? 3명만 순서를 생각해서 뽑으면 회장, 부회장, 총무를 선출하는 방법이 되겠지. 자, 이거 계산하는 이제 해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10으로부터 밑으로 몇 개? 3개만 곱하는 거야. 10, 9, 8, 3개만 곱하는 거야. 670, 720까지. 10명 중에서 회장, 부회장, 총무 3명 뽑는 방법도 720까지나 있다고. 일일이 셀 수 있다 없다. 카운팅이 불가능하다고. 얘는 이해되니? 자, 2번도 봅시다. 학생 수가 N명이 학급에서 회장 1명, 부회장 1명 선출하는 방법 수가 210까지예요. N명 중에 이번에 회장 1명, 부회장 1명, 2명을 선출하는 방법의 수가 얼마다 210까지가 나왔대. N값을 구하라 이거예요. 몇 명 중에서 뽑았더니 이렇게 되네요. 자, 회장 1명, 부회장 1명도 결국 몇 명을 뽑는다? 2명을 뽑는데 뽑는 순서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되겠지. 그치? 결국 이 경우의 수는 NP가 된다. 이 NP를 계산했더니 얼마가 나온다? 210이 나온다. NP가 210이 되면 N값을 구하라는 문제지. 그럼 문자가 들어있어도 똑같은 계산법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P 계산은 N으로부터 밑으로 몇 개? 2개. N과 N-1, 이 2개만 곱하는 거지. 이게 얼마다? 210. 그럼 전개에서 2항에서 전개에서 2항 하면 N에 관해 2차 방정식 나오니까 풀어내. 그런데 어차피 이 값은 무슨 수여야 된다고? 정수여야 된다고 그랬지, 그치? 그래서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N과 N-1은 얼마 차이 나니? 1 차이 나는 정수니까 210을 소인수분해서 어떤 두 수의 곱, 어떤 1 차이 나는 두 수의 곱이 210이 되는지 확인하셔도 됩니다. 이해되니? 얘는 소인수분해하면 15 곱하기 14 이해되니까 N이랑 N-1 중에서 큰 게 뭐다? N이지, 그치? 그럼 14와 15도 1 차이 나는 게 더 큰 건 15니까 N이 15. 소인수분해로 말을 구하셔도 됩니다. 이게 더 편합니다. 어떻게 풀지 알겠니? 네. 제일 기본입니다. 우리가 봐봐봐. 중학교 때는 이걸 어떻게 풀었냐면 10P3으로 풀지 않고 이렇게 기호로 풀지 않고 어떻게 했다? 처음에 몇 명 중에 회장을 뽑는 경우 수는 10가지. 그 다음은 남은 몇 명 중에 회장 선출되고 남은 9명 중에 부회장 뽑는 경우가 9가지. 그리고 회장, 부회장 뽑고 남은 8명 중에 다 총무 뽑는 경우가 8가지. 해서 다 곱했다. 계산 똑같다는 거지. 이해되니? 이건 이제 P나 C로 정확하게 표현하고 바로 공식으로 계산해버린다는 거지. 이해되니? 작은 문제입니다. 자, 3번도 봅시다. 다음 페이지. 5개의 숫자 0, 1, 2, 3, 4 해서 서로 다른 3개, 이 중에서 3개를 뽑아서 3자리 정수를 만든다. 3개의 숫자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정수를 만드는 경우의 수는 뭐야? 1번 3자리 정수를 서로 다른 3개를 뽑는데 서로 다른 3개를 뽑아서 만들 수 있는 3자리 정수. 자, 0, 1, 2, 3, 4 5개의 정수 중에 3자리 정수를 만들려면 3개만 뽑으면 되겠네, 그치? 맞네. 그러면 5개 중에 3개만 뽑으면 되나? 자, 근데 뽑는데 예를 들어서 자, 봐봐. 내가 1, 2, 3을 뽑아서 1부터 뽑고 2부터 뽑고 3부터 뽑고 1부터 뽑고 2 뽑고 3 뽑았어. 그럼 만드는 3자리 정수는 123이 되는 거고 2, 1, 3을 뽑았어, 내가 순서를. 그럼 뭐가 된다? 213이 되는 거죠, 그치? 똑같이 1, 2, 3, 3개를 뽑은 거지만 똑같은 숫자를 뽑았지만 뽑는 순서에 따라 달라지지, 그치? 순열이. 그럼 결국 5개 중에 몇 개만 뽑으면 된다? 3개만 순서를 생각해서 뽑으면 되니까
OP3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자, 근데 얘는 OP3으로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사용되는 숫자 중에 뭐도 들어있으니까 0이 들어있기 때문이지. 중학교 때 많이 풀었지. 0이라는 숫자는 맨 앞자리에 올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숫자 중에 0이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0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세 자리 정수를 구하려면 자, 제가 확실한 방법. 세 자리니까 딱 세 자리 써놓고 각 자리에 몇 개씩 올 수 있는지를 판단하시면 이게 더 쉬워. 무조건 P로만 C로만 구하려고 하지 말고. 자, 이 5개의 숫자 중에 맨 앞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개입니까? 4개밖에 못 옵니다. 0이 못 오니까. 그 다음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 그 다음 또 4개입니다. 이건 왜 4개냐? 맨 앞자리에 온 건 못 오고, 그제? 대신에 못 썼던 0까지는 올 수 있으니까 다시 4개가 되는 거지. 그 다음 맨 마지막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는 맨 앞자리에 온 2개 빼고 3개. 그래서 동시에 또 가야 되고, 이게 더 편하다고. 이해되니? 16 곱하기 3, 48. 어떻게 보는지 알겠니? 이런 방식. 2번, 세 자리 정수 중 짝수를 구합니다. 세 자리 중 짝수. 우리 세 자리 수도 짝수 올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짝수를 구합니다. 그럼 그 세 자리 수 전체가 48가지가 나오거든? 그 48가지 중에 짝수가 몇 개인지 홀수가 몇 개인지 따로 셀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부터 짝수가 되게 만들면 돼요. 자, 배수 판정법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건 끝나고 내가 이 문제 끝나면 한번 적어 드릴 테니까. 일단, 어떤 수든 자릿수에 상관없이 우리는 숫자를 딱 보자마자 이건 짝수인지 홀수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배웠어. 숫자를 딱 보고 짝수인지 홀수인지 어떻게 알아? 끝자리. 1의 자리가 짝수면 앞에 몇 자리가 붙은 거는 무조건 짝수입니다. 1의 자리가 홀수면 무조건 홀수가 되겠지. 이해되니? 그럼 짝수가 되려면 끝자리가 뭐야 된다? 뒷자리가. 마지막 자리가 무조건 짝수가 와야 되지. 그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 숫자 중에 짝수는 어떤 수? 2와 3대 0이 포함되어 있으면 0도 짝수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끝자리가 0이라도 짝수거든. 끝자리가 0일 때, 끝자리가 2일 때, 끝자리가 4일 때 나눠 풀면 됩니다. 그리고 맨 앞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 이제 나머지 두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만 쓰면 되지. 민영아, 맨 끝자리 0이 왔다면 맨 앞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 4가지. 그 다음 자리는 3가지. 해서 12가지. 이해되니? 도현아, 맨 끝자리 2가 왔어. 그럼 맨 앞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는 3가지입니다. 이거 왜 3가지냐? 맨 끝자리에 온 2도 못 오고, 뭐도 못 온다. 0도 못 오니까. 그럼 그 다음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는 3가지. 0은 올 수 있으니까 그렇지. 해서 9가지. 맨 끝에 4가 와도 마찬가지 3가지, 3가지. 맨 앞에 0이 못 오니까. 해서 9가지. 그래서 얘들 다 뭐 해야 된다? 더하셔야 되겠지. 30. 아, 짝수의 개수가 30가지. 이해되니? 그럼 홀수 몇 개인데? 야, 홀수 몇 개냐고. 뭐? 모든 세자리 정수, 만들 수 있는 모든 세자리 정수는 48가지였어. 근데 그 중에 짝수가 몇 가지였다고? 30가지네. 그럼 홀수 몇 개냐고? 18개네. 짝수 아니면 홀수니까. 이해되니? 또는 직접 계산해도 됩니다. 홀수는 끝자리가 홀수기만 하면 됩니다. 끝자리에 올 수 있는 홀수는 1과 3이니까 1이 올 때 3이 올 때 각각 구해서 더하면 9개 해서 18개 나옵니다. 이해되니? 한꺼번에 풀어도 되고. 자, 그 다음 3번에 별표 10만 개. 세자리 수 중 3의 배수. 자, 제일 기본인데 니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3의 배수라고 툭 던지면 가끔 3의 배수? 홀수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큰일 납니다. 3의 배수 중에는 짝수 홀수 다 있습니다. 3의 배수라고 홀수가 아니라는 거. 이해되니? 자, 점수를 골라서 줄 세운 다음에 만들어지는 숫자 중에 3의 배수가 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3의 배수가 되면 각 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가 됩니다. 3의 배수가 되는 조건. 각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수면 몇 자릿수인지 자릿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그 수는 3의 배수가 됩니다. 앞에 봐. 111. 이거 3의 배수입니다.
나눠보지 않고도 알 수 있다. 원래 3의 배수인지 아닌지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지는지를 알아봤었거든. 근데 실제로 111은 3의 배수입니다. 어떻게? 각자리 숫자가 다 1지, 그지? 1 더하면 얼마야? 3. 3은 3의 배수지, 그지? 이거 3의 배수. 222. 3의 배수일 거 아닌가? 맞지? 더하면 얼마야? 6. 6은 3의 배수니까. 각 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면 무조건 3의 배수. 얘들이 나눠보지 않고는 이제 알 수 있다. 자, 그럼 얘를 3의 배수를 구할 때도 이렇게 되는 거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뭐부터 해야 되냐? 각 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고 세 자릿수니까 세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려면 서로 다른 세 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수를 먼저 골라내고 그렇게 고른 수를 줄 세우면 되겠지, 그지? 이해되니? 그럼 그거 먼저 나눠야 돼. 첫 번째. 자, 0, 1, 2, 3, 4 중에 3개의 합이 3의 배수면 뭘 더하면 3의 배수일까 생각하지 말고 합이 3의 배수면 합이 3이든지 두 번째, 제일 작은 게 합이 6이든지 합이 9든지 합이 10이든지 이형 나오는 것도 찾으면 됩니다. 자, 근데 이 세 자리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3개의 수 중에 제일 작은 세수를 더하면 얼마? 3이고 제일 큰 세수를 더하면 얼마다? 9지, 그지? 그럼 어차피 세수의 합이 최소 3부터 최대 9까지밖에 안 나온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3배를 만든 거야. 3의 배수는 3, 6, 9. 합이 3이나 합이 6이나 합이 9가 되는 것만 찾는 거야. 자, 합이 3이 되는 세수는 뭐밖에 없다? 0, 1, 2밖에 없습니다. 그럼 0, 1, 1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수는 바로 뭐다? 얘도 똑같이 맨 앞자리 올 수 있는 거 찾으면 맨 앞자리 몇 개? 2개. 그 다음이 2개, 1개. 그래서 몇 개? 4가지. 얘들이 자, 합이 6이 되는 수는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합이 6이 되는 수는 어떤 게 있어? 순서성을 찾아봐. 제일 작은 수부터 0, 1에 얼마? 6이 되려면 5 없네. 그럼 0, 2에 4. 그치? 0, 3에는 3인데 3, 3 두 번 쓸 수는 없지, 그치? 0이 포함된 건 요거밖에 없고 그 다음 작은 수 1, 2 그치? 1, 2에 답은 얼마? 3이 와야 돼. 그치? 그 다음은 1, 3 하면 2가 와야 된다. 1, 4 하면 얼마 나오는 거야? 1, 4면 5니까 1이 와야 되니까 1, 1, 4가 와야 되지, 그치? 안 돼. 순서 상관하지 말고 일단 뭐 줄 세울 거니까. 여기밖에 없거든. 이해되니? 그 다음 일단 1, 2, 3, 1, 2가 포함되는 게 이거밖에 없고 그 다음은 2, 3이 포함된다. 2, 3하면 5니까 1 하나밖에 없지, 그치? 합이 6이. 합이 6이 되는 건데 뭐 얘밖에 없다. 이해되니? 자, 그럼 이 경우에서는 어떻게? 얘를 가지고 세 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경우 얘만 가지고 세 자리를 만드는 경우 각각 줘야겠지, 그치? 얘를 가지고 세 자리를 만드는 경우는 어떻게? 맨 앞자리에 2개, 그 다음 2개, 1개 요런 경우와 1, 2, 3을 가지고 만드는 경우에서는 맨 앞에 3개, 2개, 1개 0이 없으니까, 그치? 해서 다 넣으면 된다고 봐. 요건 그냥 3팩으로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3개를 다 1렬로 써는 거고. 이해되니? 해서 더하면 많이 4, 4, 2, 6, 10개. 합이 9가 될 때는 어떤 수의 합이 9가 된다? 제일 큰 수 2, 3, 4밖에 없다. 이해되니? 합이 2, 3, 4로 만들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면 3팩. 결국 우리가 저 5개의 숫자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세 자릿수 중에 3의 배수의 개수는 몇 개? 4개, 10개, 6개 해서 20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이해되니?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분리하겠니? 기본적으로. 자, 이런 개념은 우리 짝수수까지는 언제 했었다? 중학교 때 했었어. 그리고 중학교 때 이제 심화 과정에서 3의 배수까지는 나온 적도 있고요. 이건 다 중학교 때 했던 개념입니다. 자, 정리부터 하시고, 자, 그럼 이제 고등 과정에서는 3의 배수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제 배수 판정법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2의 배수, 다른 말로 짝수지, 그지? 자, 홀수, 짝수, 2의 배수, 그 다음 3의 배수, 4의 배수, 5의 배수, 6의 배수, 8의 배수, 9의 배수까지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10의 배수는 기본이고요. 10의 배수는 끝자리 0이면 하는 거잖아. 맞니? 7의 배수만 제외하고는 다 알아야 됩니다. 0, 1부터 10까지, 2부터 10까지. 왜? 7의 배수만 복잡합니다. 7의 배수. 7이라는 게 소수 중에서도 특별한 소수라서 복잡한 수라.
교육과정이 웹이되면 심화과정, 경치과정입니다. 지뢰배수는 뭐 라이온스 방법,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지뢰배수를 판정하는 방법들이 복잡하다. 그래서 안 나오고요. 홀수, 짝수, 3의 배수, 4의 배수, 5의 배수, 6의 배수, 8의 배수, 9의 배수, 10의 배수는 배수 판정법을 외우셔야 됩니다.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자, 지금 되니 보고. 자, 배수 판정법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필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필기하면서 듣습니다. 이건 그냥 뭐 필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자릿수에 상관이 없습니다. 몇 자릿수든 홀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끝자리. 끝자리라는 게 1의 자릿수. 끝자리 수가 홀수는 끝자리 수가 홀수로 끝나면 무조건 홀수. 2의 배수. 2의 배수가 바로 짝수죠. 짝수는 똑같습니다. 끝자리 수가 짝수는 됩니다. 세 번째가 3의 배수. 방금 했지. 3의 배수는 각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 4의 배수는 특별히 얘는 또 특이합니다. 4의 배수는 끝 두 자리 두 자릿수. 끝 두 자리라는 게 1의 자리와 10의 자리죠. 끝 두 자릿수가 4의 배수이거나 또는 0, 0으로 끝나는 겁니다. 5의 배수. 5의 배수는 간단하죠. 5의 배수는 바로 뭐다? 끝자리수가 1의 자리겠지. 끝자리수가 얼마다? 0 또는 5로 끝납니다. 여섯 번째. 6의 배수. 자, 6의 배수. 잘 봅니다. 자, 6의 배수는 6의 배수만의 특징이 있는 게 아니라 6은 2 곱하기 3 두 소수의 곱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2와 3의 공배수거든. 그지? 그래서 6의 배수는 2의 배수의 조건과 3의 배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됩니다. 2의 배수 조건과 3의 배수 조건을 모두 동시에 만족. 자, 2의 배수, 끝자리가 짝수면서 3의 배수, 각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 각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면서 끝자리가 짝수로 끝나는 수면 뭐가 된다? 6의 배수가 된다. 7의 배수는 없고요. 8의 배수. 자, 8의 배수도 4의 배수랑 비슷합니다. 8의 배수는 끝 세 자리. 끝 세 자리가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이 세 개만 딱 계산했을 때 그 세 자리 수가 끝 세 자리 수가 8의 배수가 되거나 끝 세 자리 수가 8의 배수거나 또는 000으로 끝납니다. 1000이라는 수가 8의 배수거든. 여덟 번째로 9의 배수. 9의 배수는 3의 배수랑 비슷합니다. 각자리 수의 합이 9의 배수입니다. 각자리 수의 합이 9의 배수면 9의 배수, 3의 배수면 3의 배수. 마지막으로 10의 배수. 10의 배수는 뭐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10의 배수는 끝자리 1의 배수가 0으로 끝난다는 거죠. 정리해놓습니다. 반드시 외우고 익혀야 되는 겁니다. 자, 이 개념을 모르면 문제를 풀 수가 없다고. 경우수를 일일이 구할 수도 없고 다 나눠볼 수도 없는 거니까. 배수 판정법.
민영아, 무슨 일이 있는 거니 도대체? 왜 이렇게 좋아? 요즘 수행이 많나? 김한수형 때문에 수행이 막 나오는 거 같은데. 자, 하시고, 자, 그 다음 되죠. 제가 외우시고 여기 맞게끔 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 페이지 4번.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겁니다. 4번의 별표 10만 개, 5번의 별표 10만 개. 자, 3번 봅니다. 여학생 3명과 남학생 4명을 일례로 세울 때 줄 세운데 1번 여학생 3명이 이웃하도록 쓴대. 여자 3명이 이웃하도록 쓴대. 자, 이 개념, 이웃한다는 개념과 이웃하지 않는다는 개념. 이것도 어디서 했다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개념이지, 그지? 자, 여자 3명이 이웃해야 된다는 게, 이웃하야 쓴다는 게 뭐야? 앞뒤로 다 붙어 쓴다는 거야. 나랑 도현이가 이웃하게 살야 되면 나랑 도현이 사이에 누가 끼어들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처음부터 끼어들지 못하게 줄을 세우면 됩니다. 하는 방법은, 자, 여자 3명이 이웃한다고 했으니 이 이웃하는 여자 3명을 먼저 한 묶음으로 본다는 거지. 여자. 한 묶음으로 본다. 여자가 3명밖에 없으니 그 3명을 한 묶음으로 보면 묶음 안에 들어있지 않은 여자는 없고 그 다음 남자 몇 명 남는다? 4명 남겠네. 이 녀석을 한 묶음으로 보고, 떨어질 수 없는 한 묶음으로 보고 하나, 둘, 셋, 넷, 5명 먼저 일례로 세우면 됩니다. 5명을 일례로 세우는 방법이 5팩토리야. 맞네? 예. 자, 그런데 그냥 이렇게 한 묶음으로 보고 다 일례로 세운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이렇게 이 여자들 3명을 일례로, 여자들 3명을 한 묶음으로 봤을 때 이 안에서 이 녀석들이 얘들끼리 순서 바꿔 쓰는 거는 그대로 이웃한 상태에서 이 여자들끼리 이웃하는, 즉 한 묶음 안에서 자기들끼리 이웃한 줄 서는 경우도 생각해야겠죠. 그죠? 얘들이 한 묶음이 3명이니까 이 3명이 일례로 서는 경우 3팩토리다. 해서 곱하자. 5팩토리 곱하기 3팩토리가 이상합니다. 얘들이 120 곱하기 6, 720까지. 총 7명 중에서 여자 3명을 이웃하여 서는 방법도 720까지는 합니다. 그럼 얘들이 이영아 중학교 때 했던 거 좀 기억나? 자, 2번 봅니다. 2번 뭐다?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게 서는 방법.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게 서는 방법. 자, 요거 혹시 기억나는 사람? 이웃하지 않게 서는 방법.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웃한다와 이웃하지 않는다는 여사건의 개념이 아닙니다. 반대 사건이 아니라는 거. 얘는 2명, 대상이 2명이야. 2명이 이웃할 때랑 이웃하지 않을 때는 여사건입니다. 2명이. 근데 여학생이 몇 명이야, 이번에? 3명이지, 그지? 이 여학생 3명이 이웃하지 않는다는 거는 3명이 모두 이웃하지 않는 경우만 구하는 게 아니라 2명은 이웃하는데 1명이 떨어져 있는 것도 이웃하지 않는 경우야. 그럼 얘들이 3명이 다 붙어 있는 경우는 뺀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얘들이 3명이 다 떨어져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야. 여학생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 아이고 힘들어. 얘는 자, 그래서 얘를 하는 방법. 자, 앞에 봅니다. 자, 이웃하는 경우와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구하는 방법은 완전 달라. 아예 개념을 따로 생각해야 돼.
자, 이웃하는 경우는,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푸느냐면, 이웃하든 말든 상관없는 녀석을 먼저 세웁니다. 자, 이 문제에서 이웃하든 말든 상관없는 녀석이 누굽니까? 남학생. 남학생을 먼저 4명 세운다. 남 먼저 세우고. 그 다음 여학생을 세우는데, 여학생을 어디에 세워야 여학생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다.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다는 건 여학생과 여학생 사이에 다른 남학생이 껴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남학생이 1명 껴있어도 되고, 2명 껴있어도 되고, 3명 껴있어도 되고, 4명 다 껴있어도 된다고. 알고 있죠? 그럼 결국 어디에 세울 수 있다? 남자와 남자 사이에 여학생을 세우면 여학생과 여학생 사이에는 남자가 1명이나 2명이나 들어있겠지, 그치? 이해돼? 근데 일렬로 세우는 거기 때문에 맨 앞과 맨 뒤에 세워도 됩니다. 사이에 끼운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이해되니? 그럼 여학생을 이웃하지 않게 세울 수 있는 공간은 몇 개? 5개. 그 중에 한 공간에 1명씩 세워야 되는데 여학생이 몇 명이다? 3명이니까 몇 개가 필요하다? 3개가 필요하다. 여기 봐. 근데 내가 요 3개를 선택했다면 여자 1번, 여자 2번, 여자 3번 세우는 경우랑 여자 2번, 여자 1번, 여자 3번 세우는 경우가 다르지, 줄 세울 때는. 순전히. 이런 식으로 여학생을 세워주면 된다는 거지. 이 중에서. 그리고 남자 따로 세우고 그 사이사이에 여자를 세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이해돼? 남자를 동시에 세우는 게 많잖아. 남자를 세우는 방법은 이웃하지 말든 상관없으니 남자 4명을 다 일렬로 세우는 방법이 4팩토리얼. 곱하기 동시에, 그 다음 여자는 어떻게 세운다? 그 사이에. 여자가 세울 수 있는 공간은 5가지고, 그 중에 여자가 3명이니까 3개만 골라주면 된다. 곱비상. 얘가 남학생이 줄 서는 방법, 얘가 여학생이 이웃하지 않게 쓰는 방법입니다. 이해되니? 그래서 곱하시면 1440까지. 미쳤죠? 엄청나게 많아요. 어떻게 보냐, 이거니? 이런 방식으로. 이웃한다와 이웃하지 않는다는 여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 사건이 아니야. 완전 개념을 다르게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는 이 개념을 푸는 개념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개 패턴 문제입니다. 가장 기본 패턴.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숙제 체크하세요. 302페이지까지. 자, 오늘 아까 우리 그 가운데 비는 시간, 우리 테스트 시간에 내준 프린트랑 여기까지 남은 문제들 전부 다 풀어 오셔야 됩니다. 알겠니? 다음 시간에 한꺼번에 풀려 할 테니까. 자, 수고를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에 수업 안 하는 줄 알았어요. 하지 말고 토요일날